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원샷 먼저 빠르게 보시죠. 자, 3대 지수 또 한 번 미끄러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면서 낙폭을 상당히 크게 가져갔고요. 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실적도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9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12.3%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왜 주택시장 역시 식지 않고 있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는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정부의 채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과연 국채금리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현재 상황과 반전되는 상황이 빠르게 나타나야 시장도 반등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최근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신임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2일 만인데요. 공화당 4선 의원 마이크 존슨이 선출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끌어나가게 될지 그 부분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45,000달러 그리고 59,000달러까지 간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주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꾸라지면서 그와 함께 상승을 만들어내진 못했고요. WTI 원유 선물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8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전쟁 상황에 대한 전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날 실적 발표를 내놨던 알파벳의 주가 흐름이 함께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때 달려나갔던 반도체 종목들 다시금 고꾸라지면서 4% 넘는 낙폭을 보여줬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내놓았던 보잉도 함께 보실까요? 분기 손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2% 넘게 빠졌고요. 전날 알파벳과 반대로 호실적을 나타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3% 넘는 상승폭 홀로 켜내면서 그나마 빅테크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초록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야속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지금 공포 탐욕 지수와 빅스 지수 보시면 다시금 시장의 공포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빅스 지수 다시 20포인트 선 넘어서는 모습도 감지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빅테크들 중심으로 어두웠던 분위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어제 하루 동안, 간밤 동안 정규장에서만 10%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 하락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요 IB들에서 내놓고 있는 투자 의견을 보면 현재의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드부시와 바클레이즈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클라우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속 성장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속한 게 사실 실적만은 아닙니다. 국채도 상당히 야속하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 수익률 또다시 뛰어오르는 모습, 특히 장기물 위주로 나타났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다시 1%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자, 지금 장단기 금리차에 따라서 TMF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서학 투자자들이 또 한 번 비명을 지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흐름입니다. 자, 국채금리 수익률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요소들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 지표 앞서서 호조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9월 신규 주택 판매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주택 판매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까? 이 부분에 시장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또 경계심을 갖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 한 번 반등세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자, 더불어서 5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간밤 2시에 있었는데 낙찰금리는 4.899%로 정리가 됐고요. 주목해볼 만한 것은 응찰률입니다. 응찰률이 이전에는 2.52배였는데 2.36배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국채금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죠. 간밤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을 준 건데, 자, 그런데 그에 더불어서
속보가 또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흘러나왔죠. 자, 이스라엘이 미국이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자 침공 자체는 연기하겠다라는 속보 들려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광고 매출의 턴어라운드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상당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틱톡의 부진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틱톡의 반사 이익 수혜를 메타가 가져갔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발표치와 예상치 보시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구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 활성 이용자 수 DAU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라는 점일 거고요. 광고 매출도 늘어났고 순이익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매출 예상치도 365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메타 실적에 따른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점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다시 2차 전지의 부흥기가 돌아올까라고 눈 크게 뜨고 또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위기는 상당히 우려스러웠죠. 2차 전지 신저가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다양하게 나타냈습니다. 덩치도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힘을 내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디트로이트와 한국의 280억 달러 규모 배터리 베팅이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하나요? 예. 들어오기 직전까지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SK 하이닉스 실적부터 함께 보시죠. 앞으로의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일정 보시면 실적 발표 대거 포진이 되어 있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금융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내일 밤에는 미국의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FOMC 결정 전에 볼 수 있는 인플레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방향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이닉스 들어가겠습니다. 예견된 실적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하회 이익단이었는데요.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7.5% 감소한 9조 원대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입니다. 예, 손실은 1조 7,900억 원으로 예상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회했죠. 이번에 적자 전환이 된 건데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콜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디램 사업 부분은 이번에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즉 HBM, DDR5 이쪽은 좋았다는 건데 낸드 쪽에서 까먹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낸드 쪽의 빅그로스나 ASP가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익단 자체가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낸드를 제외한 나머지 디램이나 첨단 반도체 쪽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내년 실적 전망치 당잠사에서 정리해 드렸을 때 이미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적자 상위 세 종목이 1위 SK하이닉스, 2위 한국전력, 3위가 LG디스플레이입니다. 올해 아마 8조 6천억 원 예상이 되는데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와서 이 폭은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올해보다 내년도의 눈높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죠. 굉장히 빠르게 내년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내년도의 이익 전망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8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만한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9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저희 개장 중계하면서 들어오는 내용들 속보 처리 다 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예견된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부 항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낸드 쪽에, 이쪽이 안 좋았죠? 디램 쪽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낸드 쪽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자회사 솔리다임이죠. 예전에
전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이 공장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이쪽이 아마 안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도 마찬가지죠. 디램이 좋았고 낸드가 안 좋은데 삼성 쪽에 이제 낸드 중심으로 감산에 대한 계획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감산 효과가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제는 케이펙스 쪽에 어떻게 SK 하이닉스가 보는지가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올라온 자료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머리 보시면 내년 투자는 올해 대비해서 증가하나 투자의 효율성 및 재무 건전성 고려해서 증가분은 최소화하겠다. 자, 그러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HBM이라는 이야기죠. 당사 경쟁 우위 제품인 DDR5, HBM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확대에 주목하겠다. 특히 이 아랫부분이 중요합니다. HBM 및 TSV 쪽에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한미반도체 등의 이 밸류체인을 또 함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HBM 관련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밸류체인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ISC 등등 다른 기업들도 눈에 띄고요. 아마 한미반도체 쪽에서 오늘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장 초반에 미국장의 약세 흐름을 반영을 시켜서 그 물량을 소화해 가야 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그것이 매수의 기회인지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낸드단 기존의 메모리 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탈락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나머지 위쪽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시장 정리를 먼저 해보셔야겠죠. 2차 전지가 휩쓸고 간 자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수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지수 왜곡 측면 컸습니다. 2차 전지 약세 흐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 보시면 하락 종목 유가증권 시장에서 270개, 상승 종목 수 600개가 넘어갑니다.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셀 기업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좋았다라는 거겠죠. 어제 이제 GM 쪽에서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것이 2차 전지 하락의 빌미가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쪽 한번 볼까요? 가치주의 상승입니다. 지수 밀릴 때마다 올라가는 쪽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주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음식료와 금융 섹터입니다. 음식료는 방어주 수급 유입도 있겠습니다만 라면 수출 호조도 있고요. 소주, 맥주 출고가 인상 추진 소식도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주가 분들의 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기업 이익에는 긍정적인 요소겠죠. 금융 섹터는 금리 반락 어제 좀 나오면서 이 흐름이 반영이 됐던 거고요. 배당주 성격의 보험, 지주사 중심의 반등세 어제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선전도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로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 이쪽은 하나오션 흑자 전환 소식 전해졌고요. 오늘은 HD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 있습니다. 같이 챙겨보시죠.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고 그 밖에 화학, 순수화학, 스판덱스, 중소형 철강, 소비재, 화장품, 의류 이것은 또 중국 카테고리로 묶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예견된 악재 노출에 새로운 기대를 입힌 어제 하루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컨트리가드는 결국에는 달러 채권 디폴트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일정은 과거에 좀 체크를 해드렸었죠. 이게 악재인데 웬걸요. 중국 증시는 어제 올랐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좀 아래 쪽에서 마무리가 됐던 상해 종합주가지수였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 부양 카드를 중국 정부에서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재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긴급 발행키로 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 측면에서 꽝꾼지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꽝꾼의 이 꾼즈라는 게 막대기라는 의미인데 막대기 4개 일렬로 세워놓은 그 날짜랑 비슷하죠. 꽝꾼이라는 건 솔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솔로데이여서 솔로인 나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주자, 플렉스하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날로 여겨지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광군절 한 1, 2주 전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미 행사에 들어갔죠. 찡둥닷컴에서는 10분 만에 사용자 수와 거래 수가 작년보다 4배나 폭증했다라는 데이터 수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우리나라 소비재단이 어제 반응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스판덱스도 이제 소비 쪽에 볼 수 있겠죠. 화학 섹터에 묶여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우리나라 업종들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압축이 됩니다. 수출주이거나 배당주입니다. 가치주의 성격이겠죠. 이거는 25일에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과거의 금리 동결기 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담았을까에 대한 힌트들 정리해드렸습니다. 2000년, 2006년, 2018년 세 차례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때 담았던 게 반도체, 통신서비스, 은행,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반도체, IT 가전, 증권 다 공통점이 수출, 실적, 그 다음 연도 실적 기대감 혹은 가치주 배당주입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죠. 올해 들어서 담고 있는 궤도 그렇습니다. 수출주단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이고 가치주 쪽은 은행, 통신, 보험, 증권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참고로 6월 말 이후에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 상향 업종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상사자본재, 철강, 조선순이라는 점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수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쪽이 중간재라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중간재 안에서도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가장 많다는 부분 체크해드렸고요. 그 아랫단에 위치해 있는 자본재나 소비주가 요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죠. 소비재가 올라오면서 지금 자본재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의 또 다른 포인트는 소비재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소비재라고 하면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한류 열풍과 공급망 재편과 아세안의 도시화, 중산층 확대 요인으로 인해서 수출이 잘 잡히는 쪽이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6개 기업 같이 정리해보시라고 그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영원무역, 한세실업 등의 옷기업,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NH에서는 타피, 코스맥스와 한세실업 있다라는 점 24일에 정리해드렸고요. 다만 변수 한 가지, 미국 쪽에서는 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지금 괜찮은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에뛰드 브랜드 그 정도의 수준인 이 엘프뷰티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11월 1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잘 나와야 또 다른 모멘텀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내용들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의 특징주, 어제 장 마치고 움직였던 건 육계수산 테마, 의료기기, 스마트팜, 네옴시티입니다. 이 두 가지 섹터는 중동 기대감이겠죠. 이쪽은 아쉽게도 지금 또 전염병이 중국에서 유행이라는 소식 때문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테마성 움직임이고요. 좀 하락했던 업종이라고 하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화장품, 마스크, 그리고 이쪽은 계속 안 좋네요. 2차 전지, 리튬, 전기차 테마주의 약세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과 이슈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다시 한번 반대 매매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시간표대별로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런데요. 영풍재지 평택공장 생산 중단 공시 어제 장 마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거래 재개 들어갑니다. 같이 이제 하한가 사태를 맞았었던 대양금속 두 가지 종목 같이 거래 재개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이 두 종목은 급락을 하겠죠. 문제는 이 두 종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 매매에 대한 회피 물량이 다른 종목까지 전이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최근 들어서 키움증권 이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증거금을 100%로 늘리는 종목이 속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하는데 해당 종목이 만기가 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부족한 증거금을 채워놓지 않으면 반대 매매 팔리는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이 종목 좋은데 나 팔리기 싫어 라고 한다면 그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 과정에서 그냥 다른 종목들을 팔고 그 수익분을 이쪽에 채워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흔들리는지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일정표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요 이슈는 이제 엔터의 악재인데
연예계 쪽에서 이제 다른 인물들이 추가되는지 마약 관련 노이즈도 하나의 이제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넣기는 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